하늘은 사람에게 스스로 주인이 될 권리를 주었다. 패족에서 재주 있는 걸출한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재주 있는 사람을 패족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 집안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마음이 근본 정신을 가리지 않아 깨끗한 마음으로 독서하고 궁리하여 진면목과 바른 뼈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생님, 저도 성공해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독서를 시작해서 지혜를 얻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독서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일 뿐만 아니라 부사스런 집안 자제들에게만 그 맛을 알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촌구석 수재들이 그 심오함을 넘겨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독서 이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조차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길이 깨우칠 수 있게 하며 신명에 통달하게 하고 임금의 정사를 도울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지탱하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우리들의 본분이라 하겠다. 독서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무엇을 일컬음인가? 학문의 뜻을 두지 않으면 독서를 할 수 없으며 학문의 뜻을 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먼저 근본을 확립해야 한다. 근본이란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말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책을 읽는 데는 방법이 있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은 구름 가듯 물 흐르듯 읽어도 되지만 만일 백성이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면 반드시 문단마다 이해하고 구절마다 탐구해 가면서 읽어야 하며 한낮에 졸음이나 쫓는 태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 책을 읽을 때 왜 읽는지부터 세우고 눈으로 읽지 말고 손으로 읽어라. 부지런히 필요한 부분을 쓰고 기록해야 생각이 튼실해지고 주견이 확립된다. 그때 적어두지 않으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당시에는 요긴하다 싶었는데 다시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늘 고민하고 곁에 필기도구를 놔둔 채 깨달음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하라. 기억을 믿지 말고 손을 믿어 부지런히 메모하라. 메모는 생각의 실마리이다.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쓰고 본능처럼 기록하라. 평소 관심 있는 사물이나 일에 대해 세세히 관찰해 기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라. 메모 중 쭉정이는 솎아내고 알맹이를 추려 계통별로 분류하라. 현실에 응용하라. 속된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정리한 지식 체계와 연관시켜라. 그렇다면 배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배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해와 근과 적 세 가지를 갖추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지혜롭지 않으면 굳센 것을 뚫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을 쌓을 수가 없으며 고요하지 않으면 정밀하게 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가 학문을 하는 요체다.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학문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쉬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배움은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그릇된 것을 아는 것이다. 평소 사용하는 말부터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무릇 한 가지 하고픈 일이 있다면 목표되는 사람을 한 명 정해놓고 그 사람의 수준에 오르도록 노력하면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으니 이런 것은 모두 용기라는 덕목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다. 기술을 천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대단히 크다. 이를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것은 인륜을 가진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소유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다. 우리는 낙후된 실정을 직시하고 어서 빨리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 사이가 좋은 주변 사람들과 갑자기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말 많은 것이 미덕으로 환영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직위를 고하지 마라. 인간의 두드러진 본성 중 하나는 우월감에 대한 열망이다. 편지를 한 장 쓸 때마다 2번, 3번 읽어보면서 이 편지가 사통오달한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 본 뒤에 비로소 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자가 삼가는 바다. 절약하되 널리 베풀어라. 남에게 베푸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다. 절약하기만 할 뿐 널리 베풀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도 멀어지게 된다. 굳은 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기쁜 마음은 자발적으로 나서는 마음이다. 공부는 모름지기 먼저 거짓말하지 않은 일부터 신경 써야 한다. 잘못을 숨길수록 커진다. 털려고 들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더라. 아첨 잘하는 사람은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살피면 실수하는 일이 적을 것이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친가족들하고의 관계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릇 스스로 할 일을 다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삼가며 살아도 부모와 형제의 가슴엔 원망이나 불평들이 쌓일 수 있다. 평상시에는 이런 감정들을 내세 않다가 응당 간섭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때로 자기도 모르게 폭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그 일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이 왜 내가 잘못한 일인가, 왜 이같이 처리하시는가라고 서운해하겠지만 실은 오래전의 잘못 때문이지 단순히 이번 잘못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거라. 사람은 집안에 화목한 분위기가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일가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하고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만약 단정하게 무릎 꿇고 앉아 천천히 안부만 묻고는 말도 않고 웃지도 아니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여 손님을 어색하게 만들어 손님이 일어나 가겠다고 하면 만류도 하지 않고 보내면서 마루에 내려서지도 않는다면 여러 사람이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며 필경 평생의 복을 망쳐버리는 일이 될 것이니 부디 깊이 조심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보다 유능하고 존경받는 리더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로천자는 어떻게 하여 그 지위를 가진 것인가? 하늘에서 천자가 내려와 즉위한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구쳐 나와 천자가 된 것인가? 5 가정에서 우두머리로 추천된 자가 인장이 된다. 5 이웃에 의해서 우두머리로 추천된 자가 위장이 된다. 5 마을에 의해서 우두머리로 추천받은 자가 현장이 된다. 여러 현장이 함께 추대한 자가 제후가 되고 제후들이 함께 추대한 자가 천자가 되니 천자란 여러 사람들이 뽑아서 만들어진 자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소하게 하는 것은 묵민관이 된 자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면 능히 대중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어진 임금들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지혜가 있었다. 눈이 먼 소경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고 절름발이는 대궐문을 지키게 하였고 고자는 후궁의 처소를 출입게 하였고 꼽추, 불구자, 허약하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용무를 맡겼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도록 하여라. 집에 사내종이 있는데도 너희는 항상 말하길 힘이 약해서 힘드는 일을 시키지 못한다 하였는데 이는 너희들이 난쟁이에게 산을 뽑아내라는 식의 가당치 않은 일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고 걱정하는 것이다. 일찍이 티끌만큼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출렁거리는 넓은 강물처럼 타인의 허물을 포용할 수 있겠느냐. 공량의 근본은 용서해주는 데 있다. 용서할 수만 있다면 좀도 똑같이 좁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도 참을 수 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에 있어서 어떠리. 세상이 아무리 더럽고 풍속이 사치스럽다 하더라도 구장의 옷을 감히 입지 못하는 것은 곤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이며 구류의 관을 감히 쓰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멸류관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존재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두려워하지만 이름이 없어지면 분수에 넘친 짓을 하고 업신여기며 질서가 무너져서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정치적인 일을 가지고 인품을 논하였고 안자가 돌을 물을 때도 반드시 나라를 다스리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각자의 뜻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도 역시 정사를 하는 것에서 대답을 구하였다. 따라서 공자의 도는 그 효용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이다. 이 2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